안녕하세요. 부동산 로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급 뉴타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광명 뉴타운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2만 5천여 가구 규모의 큰 재개발 구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입주가 시작된 16구역, 즉 광명 아크폴의 자이브에 가는 길입니다. 목감천을 지나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철산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주변을 둘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광명교이며 목감천을 지나는 다리 중 하나입니다. 목감천은 안양천과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계되는 하천으로 여가 활동을 하기에 꽤 좋은 곳입니다. 광명 뉴타운은 전체 23개의 구역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중 12개 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총 11개의 구역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으로는 해제구인 광명 7구역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화면 좌측으로도 역시 해제된 광명 3구역도 보입니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75% 이상 받아야 하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이유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위치한 광명사거리입니다. 화면 좌측 사거리 코너 자리에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국민은행 건물이 있었지만 지하철 승강기 설치를 위해 이 부지를 광명시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화면 좌측으로 광명 전통시장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크로왕스라는 쇼핑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쇼핑몰 지하에는 이마트 메트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광명 뉴타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명 11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1구역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높게 솟은 상가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16구역으로 이동할 때의 이 건물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것이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청과 시민회관이 위치한 삼거리에는 광명 11-2구역과 12구역이 위치합니다. 저 멀리 철산역 앞사거리에 있는 이천일 아울렛의 모습도 보입니다. 광명경찰서 앞 상거리에는 3월 입주를 앞둔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도 눈에 띕니다. 이것도 나중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나온 도로가에서 골목길을 통해 광명 아크폴의 자이브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골목길은 앞으로 광명 11구역의 메인 진입로가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이미 해제된 광명 6구역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 대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축 건물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곳 ABC마트 앞이고 11구역의 개발이 진행되면 이곳 좁은 골목도 반대편과 같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골목을 따라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은 다소 좁은 편이지만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가들이 위치합니다. 광명 11구역이 들어서면 이 골목은 꽤 멋진 모습으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 골목은 일방통행입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면 한 블럭 옆에 다른 골목길로 진입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화면 좌측으로 광명 14구역인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전체 1187세대의 단지로 2023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저는 골목길로 이동하여 현재 이 위치에 서 있고 광명 14구역인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목적지인 광명 16구역, 즉 광명 아크포레 자이브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위치한 곳이며 우측에는 광명 아크포레 자이브가 위치합니다. 제 좌측으로는 광명 15구역인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의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 공사 현장의 모습은 현재 이러합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단지 앞 상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주출입로입니다. 이곳 외에도 지상에도 차량 출입로가 존재합니다. 광명 16구역 광명 아크포레 자이브 2단지의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으로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1단지는 올해 4월 입주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는 매우 인접하고 있으며 이곳 사이에는 98년에 준공된 217세대의 신혼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대기실인 맘스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단지 진입 후 우측으로 이동하면 길 건너편에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의 현장이 보입니다. 단지 안쪽에서 정문 방향으로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주변 조경이 보기 좋게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높게 솟은 건물의 외형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단지 밖으로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와 그 주변 상권이 보입니다. 단지 안에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는 단지 밖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도 있었습니다. 들어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 봅니다. 이단지의 후문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가까운 곳에 도덕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기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문 옆으로도 작은 놀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문 방향으로 되돌아가 206동 앞으로 이동해 봅니다. (209동) 앞에서 1단지 쪽을 바라보니 신축과 구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아파트 쪽에 단지 후면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는 보행자 통로가 구성되어 있어 편리했지만 이 위치의 동간 간격은 매우 협소해 보였습니다. 이곳 역시 작은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보행자 통로도 있습니다.
다시 아파트 정문 쪽으로 향해 이동해 봅니다. 울타리 너머로 신혼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문 경비 초소 옆 주차장 라인을 따라 보행 통로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단지 정문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1단지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관계로 살펴보지 못했으니 입주 후에 다시 방문하여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아파트 주출입로 맞은편에 녹색 울타리가 쳐진 구역은 향후 큰 길가로 이어지는 신설도로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1단지 앞 확장된 진입로의 모습입니다. 입주 시기가 되면 이곳 역시 넓고 깨끗한 진입로로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우측으로 이동하며 주변 상권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처음 진입했던 큰 길가의 높은 건물 앞까지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이곳은 현재 아파트와 도로, 신축교회 등 많은 구역들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입주 후에는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회 좌측으로는 아까 전에 올라오며 마주했던 광명 14구역 현장의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주변에는 이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안내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지점이 큰 길가에서 올라오고 다시 큰 길가로 내려가는 길로 나뉘어지는 지점입니다. 앞서 올라오며 보았던 14구역 광명 프루시오 포레나의 현장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는 작은 사거리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녹색 울타리의 구역부터 신설도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 큰 길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 골목길은 올라오던 골목에 비해 조금 더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11구역 개발 시 모두 철거될 지역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앞에 큰 길가에서 보았던 높은 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큰 길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 특이한 모양의 건물은 현재 매물로 등록된 상태인데요. 매매가는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광명사거리역 방향과 그 반대 방향의 뷰는 이러합니다. 큰 길가에서 16구역 광명 아크폴의 자유이브까지 차량이나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비좁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의 주 출입로는 어디일까요? 저는 단지 앞에서 좌측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16구역의 개발로 인해 자리를 옮긴 시리버리니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으로는 신축공사가 한창인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보면 기존 상권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입로의 너비도 꽤나 넓은 편이고 인도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있었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길 너머에는 광명 스피돔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진입하는 동선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한 영상 대신 네이버 로드뷰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광명 스피돔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언덕을 올라오면 제가 있는 이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신설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곳 진입로가 가장 쾌적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긴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곳 단지 주변에는 총 2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약 400m 거리에 광명 새마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앞서 안내드렸던 광명 전통시장입니다. 거리는 약 1km 정도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이 길어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문한 단지는 광명 16구역인 광명 아크폴의 자유이브입니다. 2단지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1단지는 올해 4월 입주 예정입니다.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역인 11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4구역인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의 공사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맞은편에는 15구역인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의 공사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재래시장으로는 광명 새마을시장과 광명 전통시장 이렇게 두 곳이 위치합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곳으로는 가까운 도덕산공원을 비롯해 광명 스피돔 그리고 목감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사거리 역세권의 상권과 철산역 인근의 상권이 인접해 있습니다. 11구역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14구역에서 큰 길가로 이어지는 도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입주가 가장 빨랐던 광명 16구역 광명 아크폴의 자유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로드였습니다.